지난 한 달 동안 계속 외국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본 것, 내가 항상 그 중에서 한 말이 사람 사는 방식을 어쩌 대동소이하다. 하나의 오랜 과거 어떤 전통 의식에 의해서 지역이 다른 곳에서 있었던 전통 의식에 의한 사고가 약간씩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명이 존재했다는 것, 문화가 존재했다는 것, 이것을 빼면은 비슷한 모양이다. 한국에서도 말할 곳이 없어서 했지만 영국에 와서도 내가 충분히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은 세상의 길은 사람들의 속에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의 자연을 훼손하고 길을 만들고 온갖 문명을 가지고 사람의 속에 세상의 길이 있고,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내 자신이 그 속에서 나게 됩니다. 이 일을 분명히 사람들한테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는 사람의 시각과 나의 시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항상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곳에서 받아야 했던 대접을 받게 되기 때문에 나는 분명하게 내 자신과 그들의 사이에 있는 일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나와 그들의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이건 내가 여기서 떠나기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각의 차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자기의 마음으로 볼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문제를 듣게 되면 혼란이 옵니다. 혼란이 오고 골이 아프고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자, 내가 이런 이야기는 그 전에 군대에 갔을 때 어떤 교육을 받을 때마다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일을 모를 때 가장 많이 느끼고 봐야 했던 일은 지루함이었거든요. 지루함이었다. 너무 그런 것을 일반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동일하게 느끼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난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도 그 말에 중점을 두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었지만, 그러나 내 말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런 하나의 가정 속에 있었던 일이 그런 현상을 만드는 것이다. 내가 영국에 와야 했던 특별한 이유는 내가 세상을 봤다는 하나의 이유이다. 세상을 봤다는 하나의 이유이다. 세상을 본 자가 세상을 보지 않는 자에게 설명할 때 그 속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게 된다. 첫째, 부정, 불신, 이런 것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과거에 성인이라는 세상에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 세계에 와서 누구의 환영도 진정으로 받아보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다. 그 돌아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벽의 존재에 의해서 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서 만일에 내가 말하고 있는 세계의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만일에 어떤 문제를 물었을 때 나는 그 문제가 2 더하기 2라는 숫자를 확인하게 됐을 때 내 대답은 4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여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저 사람은 저건 내가 아는 건데 너무 뻔한데 저걸 왜 여기 와서 이야기하느냐 이렇게는 내보고 물을 줄 모르지만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질문자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대답을 한 것뿐이라는 거지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 더하기 하나를 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논리를 거기서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논리 속에서 점점 논리 속에 빠져서 하나의 이상적인 현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나의 대답은 절대 여기에서 논리로 여러분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게 된다. 자, 그러면 왜 내가 있는 일을 이토록 강조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은 들어봐야 할 것이다. 내가 있는 일을 강조하는 것은 모든 현상이 있는 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있는 일을 추적하면 모든 현상의 근원이 밝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좋고 나쁜 일이 있는 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있는 일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좋고 나쁜 일이.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두고 그 일을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잘 그것을 맞게 뜻에 맞게 행하면 거기에선 좋은 일을 일어나게 나타나게 하고 거기에서 많은 복을 그 주변에 많은 복된 일들을 있게 한다. 그러나 그걸 잘 모르고 그 모르는 일을 행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반대의 현상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또 하나의 실망을 얻고 또 그보다 더 큰 하나의 재앙을 불러들이게 된다. 이 차이다. 우리가 있는 일을 알고 있는 일을 모르는 것은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세상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있는 일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르침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으면 여러분 내가 이곳에 왔어요. 보고 난 프라이머리 스쿨도 잘 안 된 사람, 국민학교도 잘 안 된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왔어요. 세계적인 대학에서 하는 일을 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를 알았다. 결국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책을 열심히 읽고 시험을 열심히 치고 그리고 말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시험을 치는 이유가 어떤 논리를 만드는 일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야. 논리. 그렇게 말 만드는 일을 배우고 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나 하버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만하다고 보면 내가 가진 게 저 3만원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총 이 학문 체계에 있는 지식이 이쁘게 안 된다는 게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나는 묻는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요. 바로 있는 일을 하나라도 열심히 알고 있는 일을 통해서 축복을 자기가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은 어디든지 존재하지만 있지도 않는 속에서 어떤 무엇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된다는 결과를 나는 그 자리에서 말한 것입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여름 학기에 연구 발표자로서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미팅을 주선하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서 미팅을 주선하고 5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하겠다 했지만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옥스퍼드는 내게 가르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이야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내가 왜 옥스퍼드에 들어가느냐. 옥스퍼드가 나를 정해놓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야 할 게 아닌가 이리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스님을 거기 남겨두고 오면서 스님이나 여기 이어주면은 내가 열심히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계가 알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할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 하는 문제는 대학이나 대학 당국에서 하는 말은 자기들하고 손을 잡자 이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나는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내가 본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대학의 그 명성을 유지하는 데는 그만한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만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외국에서 조금 무엇인가 싹수가 보인다 하면은 유학생으로 꼬아와서 장학금 주고 박사학위 줘서 보내는 게예요. 물론 시험은 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받는 애들이 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희는 어떻게 공부를 여기서 하느냐? 방 공짜비, 식사 공짜비, 한 달에 400파운드, 50만원 용돈을 받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돌아가서 어디 취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옥스퍼드 대학,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 나왔어. 옥스퍼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이제 세력권에 들어간다 이게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세력권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옥스퍼드 출신이다. 이걸 갖다 자꾸 내세운다 이게. 그러므로 해서 옥스퍼드 출신이 세계의 어떤 많은 기관을 자꾸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 대학을 젊은 아이들은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명성은 지켜주고 또 그 대학을 보러 작은 하나의 고도에 불과한데 하나의 고도라요. 우리나라 같으면 진주 같은 이런 고도에 불과한데 그것을 보러 세계 각국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명성을 옥스퍼드의 800년의 명성은 그렇게 해서 이어오고 지켜져 왔다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사실 가도 그런 건 하나의 시각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은 거부 반응을 이가지고 돌아가면서 비판을 해야 되고 한번 왔던 사람은 다시 오지 않는 이유가 내가 하는 말이 그들의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도 뭘 들은 거 하나도 모른다는 게 나가고 그리고 자기의 시각으로는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왜냐 이 세상에 난 누구도 있는 일에 대해서 자꾸 일깨워서 있는 일을 가지고 계속 설명하고 그걸 일깨워서 보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식은 하나의 계속 인간들의 거짓된 논리에
거짓이 만들어 놓은 논리에 길들어 있기 때문에 항상 상상, 하나의 공상과 상상, 그리고 어떤 기대, 그리고 그 공포, 이런데 짓눌려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나는 봅니다. 재미있는 것은 처음 제가 2주 동안은 가서 접촉해 놓은 일도 별로 없었어요. 딱 보니까 대학에서 강연 요청하는 이것만 하나 해놓고 딴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 그렇게 여기서 비싼 차비를 써가서 있을 수가 없어요. 호텔, 한국 사람이 호텔을 한 사람 하는데 그 중에서는 내한테 친절히 베푸고 한 달 동안 호텔에 공짜로 묵어도 된다고 쑥쑥 해야 된다고 친절을 매우 베풀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친절 같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해요. 그래서 런던에 나가서 일요일마다는 스피치 코너에 가서 좀 사람들을 보고 옛날 6년 전보다는 좀 발전된 모습으로 좀 떠들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많은 논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그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느냐? 그때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많다. 그런데 당신은 어느 나라 하나님을 믿느냐? 한국에도 가면 자신을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많고, 저 미국에도 가면 그런 사람이 있고, 다른 나라에도 가면 그런 사람이 많고, 이스라엘에도 가면 그런 사람이 있고, 영국에도 오면 그런 사람이 있다. 근데 당신들은 어떤 하나님을 내에게 믿느냐 말하느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은 신의 세계에서도 본 적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도 본 자가 없는 걸 왜 내세워서 사람들한테 믿으라고 하느냐. 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영접한 하나님이요. 한국에서 하나님이라고 내어서는 한국 사람이 영접한 하나님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을 관찰해 보았더니 거기 죽은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들어와 있었는데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당신들이 만일에 당신들이 어떤 말의 근거를 두고 그 말을 한다면은 당신들은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말하는 창조주라면, 세상을 창조했다면 그 능력을, 온갖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뜻을 통하여 온갖 것을 만드는 능력을 있는데 왜 꼭 미천한 이 욕망에 애욕에 사로잡혀서 가득 있는 무지한 인간의 숭배를 받기를 그토록 원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요. 너희들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숭배뿐이지 어떤 일이 어떻게 된다는 이러한 것을 가르쳐놓으면 적이 없지 않느냐 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것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너희의 삶이 확인해보고 이 확인 결과를 통해서 너희의 삶이 좀 더 축복받을 수 있기를 내가 바란다 이랬더니 사람들이 그래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아느냐 이게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난 여기 저거 봐라. 저거 안 써붙이나 하냐요. 근데 여기서 부다가에서 강연한 내용에다가 이제 그 밑에다가 종이를 붙여갖고 좀 써붙여놨어요. 봐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렇다면은
당신이 우리에게 기적을 한 번만 보여주면은 우리 당신 말을 믿겠다는 게예요. 근데 참 사람 미치고 한자가 기적을 어떻게 보입니까? 그래. 어떻게 기적을 보이면 되냐? 한번 날라보든가. 저기 한번 날라보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리로 뭐 바닥 속에 가서 무리를 걸어보든가. 남이 못하는 짓을 한번 해보라 이게요. 그럼 믿는다 이게. 그건 술을 써야지. 난 술을 못 쓴다 이랬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이 핏깃을 여기 하나 세워놨는데 그 핏깃이 바람도 안 부는지 그만 왔다 갔다 이 부채처럼 해대는 게 한 20분 동안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그 참 이상한 것도 만나고 그렇게 미라클 저 기적이 일어났다. 이제 중요한 일은 결국 사람들을 일깨우는 데는 사실 이 깨달음으로서 힘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역사에서 보았듯이 네 사람의 성인이 인간의 세계에서 한 사람도 대접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죽고 나서 그들은 성인의 칭호에 올랐지만도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결국 인간을 속이고 있는 곳뿐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제외한 그 종교계통에서는 인간의 영혼을 말살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결정이, 의식의 결정이 있는 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이것은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갖고 있다. 보게 된다. 왜냐? 내가 있는 일을 바로 알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될 때 거기에서는 그 밭에서는 좋은 열매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있는 일을 알지 못한 채 엉뚱한 일을 하게 될 때 그 열매는 우리가 노력하고 생각보다 영 기준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일을 할 때와 모르고 일을 할 때와의 차이이다. 너희는 힘만 알 뿐이지 있는 일은 하나도 모르니까 결국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짓고 너희 자신에게 소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것을 확인해보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 뭐 너희들이 배우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가르치자 하는 게 아니고 확인해보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 이게 제가 왜냐 하면 좀 쉬워요. 영국 놈들 그 뭐 불교 대표고 만나보려니까 벽이 높아가 만나려면 하나도 없는 기요. 그래서 가보면 아무도 없어. 쥐새끼도 없고 여자 얇거진 거 하나 있다 이래. 그래서 내가 다 그랬지. 난 진정으로 이곳에서 불교를 알고 불교를 전하는 곳이라면 나 헌금할 기다 이래겠지. 헌금을 하고 여기에 있는 회장 이하 간부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내가 10개를 질문해서 10개 중에 2개라도 안다면은 나는 헌금을 좀 할게요. 10개를 다 알면 100만 파운드를 헌금할 줄을 이랬지. 내가 가진 거는 그건 안 되지만 내 능력이 그만큼 올 수 있다니까. 사무 보는 사람 입이 막 하더니 막 이제 달라져요. 헌금한다는 게 달라지는 게 눈이 팍 이래 눈에 빛이 팍 나대. 내일 오시면 막 틀림없이 딱 만나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세크리티 책임자. 그 말을 믿어도 좋느냐? 네 오시라 이게요. 그럼 내가 뭐 헌금을 100만 파운드를 한 게 아니고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할 때 그래 혼자 했으니까 그 뭐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해도 질문 대답 못 할 끼고 이제 옥수포도로 돌아왔다가 뒷날 나갔으면 나가니까 2시 반에 갈 때 그건 있었어요. 딱 기다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접이 걷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일의 경우 진정한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그 일이 세상이 축복이 된다고 내가 생각할 때 난 당신들의 이 단체에 나도
하나의 그 지원자가 될 것이다 이랬대. 비서한테 말 안 들었고 입에 해보면 비워봐 맞자. 그래서 내가 잘 찾아왔는지 잘 못 찾아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하겠다. 세상 일을 밝히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되나 했지. 세상 일을 밝히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되나. 뭐 대답을 못해. 한참 어쩌고 사. 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때는 수학처럼 하자. 수학처럼 둘 더하기 둘은 몇이다. 행복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하면 불행이다. 불행의 반대말은 무엇이냐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자. 그렇게 내가 하나 탕 문제를 내놓으면 반시간씩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대답은 논리로서 나를 설득을 하지 말라. 그것은 일반 사람은 나도 일반 사람이지만 그것은 어리숙은 사람에게 통하는 것이지 현명한 자를 찾아다니는 자에게는 그게 안 통한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멘트 논리를 구사해서 사람을 그 해놓게 하는 이런 일을 말자. 그러니까 하나 좀 물었다 이깁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부처님은 어떤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는가? 또 사람들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는데 왜 깨달을 했는가? 그 깨달음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의 가르침과 오늘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불교의 가르침과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했는가? 몇 개를 질문을 했더니 하나도 대답을 못해.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일어날라 하는데 스님이 안 일어나더만 안 일어나고 말을 붙어. 난 막 가스럽다고. 인상 이리 찌푸리 갔거든. 인상을 지금 달라 하는데 안 일어나고 자꾸 말을 걸어. 그 사람은 100만 파운드가 걸려 있고 저 스님은 오래간만에 붙어갖고 이거 달라고. 내가 이제 볼 일 없다고 한 번 더 조금만 주고 너희가 진정으로 좋은 가르침을 배워서 세상에 전하고 있겠다고 한다면 나는 그 증거를 보고 나서 나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다. 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은 내가 말한 것보다도 더 크다 이랬더니 여들은 물질만 계산해보면 눈이 반짝이가 안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틀립니까? 예. 75년 전통이 되었고 우리는 이리 한다니 하나도 내가 질문한 것과 그 대답은 다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거기에 맞출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저는 거기 이야기해 줬습니다. 닌포체는 어떤 자인가 하는 게 뭐해? 내가 하는 말, 어떻게 웃으면서. 왜 너희들은 진정한 부처의 가르침을 찾지 않고 하는가? 그때 그 사람들이 깨달으면 팔리어도 1세기경에 저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데 가면 그들은 이 학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걸 추정 가능한 거죠. 팔리의 경전들 1세기 정도. 그럼 부처가 난 이후의 1000년 후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기 2500년이다 이러면 500년 후에 만들어진 이고 그렇지 않으면 1000년 후에 만들어진 것이 되기. 그렇거든 내가 하는 말은. 그렇다면 누구도 이 세상에는 이미 부처의 가르침은 저 경전이 만들어질 때는 부처의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부처의 가르침을 대한 중요한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난 당신들을 나무라는 절대 아니다. 당신들의 시각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알아본다는 건 다시 재해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을 찾아서 전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내가 이번에 가서 소연도 뭐라고 사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의 영적 구원은, 우리의 의식이 좋아지면 생활이 좋아집니다. 생활이 좋아지면 삶에 걱정이 없어요. 하는 일마다 덕을 가져와 지어와요. 복을 짓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복을 짓기 때문에. 의식이 좋아지면 하는 일마다 복을 짓기 때문에. 먼저 생활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삶이 좋아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게 날마다 마음은 애는 타지만은 그 애가 타도 하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날마다 애가 타서 있던 일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있었던 일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의 내세를 얻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도 계속했지만 업이 쌓여 있는데 그 업이 하나의 변해서 타서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자기를 한다. 자신의 영생을 얻게 한다. 그 업이 없으면 이 기운이 아주 가벼우니까 높이 떠버린다는 거예요. 이 기운 속에는 의식은 잠재하지만 이것이 죽어서 태어나기 전까지는 의식은 잠재해요. 그러나 그 의식 업이 없기 때문에 의식 자체가 어떤 무게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가볍고 고통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년이나 공간에서 800년, 500년 동안 머물다가 다시 내려와서 하나의 생명과 결합을 하고 생명으로서 부활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좋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근본을 가져왔을 때 좋은 결과를 다시 맨날해서 영생하고 하는 이런 것을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도 사무실을 얻고 여기에서도 본격적으로 하고, 또 내가 이번에 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하나의 자신을 갖게 되는 것은 세상의 일을 자꾸 부딪힘으로써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나의 시각에서 볼 때 세상의 일을, 세상에는 모든 일이 존재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뭐 맥힌다든가 누가 그것이 어렵다든가 이런 걸 하나도 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연 의문도 생길 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신이 올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시각의 차이입니다. 자, 눈을 감은 자가 어떻게 보지 못하는 자에게 장님 앞에 가서 어떤 보석 반지를 하나 갖다 놓고 이것을 보석 반지인데 여기 아름다움을 설명한다면, 그 눈을 감은 장님이 어떻게 그 보석 반지의 아름다운 빛깔이나 색상이나 그 다음에 무게나 모양이나 뭐 그런 걸 어떻게 아무리 정교한 장인이, 아무리 뛰어난 장인이 정교하게 그것을 조각해서 만들어냈다 하지만 장인의 눈으로 어떻게 그것을 보겠습니까? 오히려 설명하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수록 앞에 있는 장님은 혼란만 온다는 것입니다. 혼란만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한다 하면 논쟁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논쟁만. 왜냐? 그들이 보니까 도저히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각이 거기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을 많이 느껴야 되는, 그렇게 그런 사람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하면, 먼저 그런 사람을 이 가슴에 있는 업이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극진히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있는 일을 깨우치려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업은 절대 안 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업이 타요. 업이 타버리면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해가 되는 일을 잘 안 하려 해요. 나도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하나의
미완성된 하나의 인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뒤를 추적해보면은 그렇게 큰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실수를, 말을 너무 이렇게, 말을 잘못해서 화를 만들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남을 속여서, 일시적인 욕망 때문에 남을 속여가지고, 그로 인해서 학원을 만든다, 이런 절대 안 한다는 거지. 이런 건 이렇고,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절대적으로, 거기에 어떤 것을 연결시키서 거짓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의미 없으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한 이야기는, 제일 재미난 이야기는, 내가 죽고 나면은 나의 이야기는 인류의 가장 큰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성자들이 많이, 성인들이 태어났지만 누구도 나처럼 산 사람은 없다. 그럼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이렇다. 나는 어렸을 때는 부물 일정에 의해서 고아가 되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아무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시절을 살아왔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세상이 나를 버렸는데 지금 막 외롭고 힘들고 이런 적은 없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깨달은 고아가 부모 없는 고아보다도 더 힘들더라. 나는 세상에 나서 2번 고아가 된 사람이다. 한 번은 부모를 잊어서 고아가 된 사람이고, 한 번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고아가 된 자이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 내가 있는 일을 말하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등을 돌려버리고 말했어, 내 곁에서. 근데도 난 항상 그 있는 말을 말했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했고 또 하고 있다. 이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에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진리를 말하게 된다면 등을 돌리고 절대적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찾아가서 있는 일을 밝히려 알리려 했던 것은 바로 있는 일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있는 일을 알리면은 바로 일깨워주면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해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인간 세계의 행복과 평화, 삶의 질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인간 세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삶의 질을 높여서 인간 세계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려고 한 것이다. 또 내가 항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거짓을 밝히기 위해서이고, 이 진실 규명은 바로 거짓을 밝히니까 거짓에 대한 종말이다. 그러면 내가 왜 이 거짓의 종말을 그렇게 위해서 그 힘든 일을 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는 거짓이 없는 세상이야말로 인류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다. 항상 인간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하나의 거짓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전쟁을 메꿀 수 있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설명하는 거하고 그 보편 사람들이 질문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 사람들은 내 말이 엉뚱하게 들리지만 그 사람들 질문을 또 들어보면 엉뚱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서 전쟁은 멈출 수 있는가? 나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닭과 지네가 어떻게 싸우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 만나면 사람들 속에는 전부 보면 각기 제각기 다른 성격과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이해를,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를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해에 의해서 항상 충돌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충돌이 커지면 전쟁이 되는 것이요. 개인일 때는 싸움이 되는 것이지만 이는 국가 간에서 그런 게 발생할 때는 개인의 싸움이 더 커지면 국가 간의 전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은 과거의 세상에서도 있었고 현 세상에도 있는 것이며 미래의 세상에도 있는 것이다. 단 하나, 어느 날 냉전 이후에 전쟁이 일시적으로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무기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온다는 것을 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국과 약소국이 분명하게 분리된 하나의 어떤 것이 규정된 상황에서 냉전의 50년이 유지되어 온 것이다. 그래도 부분별로 곳곳에서는 내란이나 내전, 전쟁은 있어 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나는 대학에 가서 그들은 이 정치에 대해서 국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 배운 적은 없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들만큼 정치학을 여러분에게 정치에 대한 국제 정치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냉전 50년 이후에 공산주의가 퇴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내게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50년 냉전을 맞이함으로 해서 퇴락해야 하는 이유는 공산주의의 이론 속에는 인간의 본질을 무시함 조항들이 삽입되어 있다. 제대로 거기에 공산주의 이론에는 인간의 본질을 무시함 만들어져 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사회 하나의 전쟁이 없는 평화시에 공산주의 이론은 쇠퇴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한번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자. 우리가 오히려 일본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최고 높은 일본 같은 데 가면은 거지가 유럽보다도 없다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런가?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것이요.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사회 환경 그들에게 공포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렇게 사고가 하나 일종으로 기울어 있다는 것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어느 날 영국이 사회 문제가 오히려 좋은 제도를 가지면서 사회 문제가 점점 많아지는 것은 사회 보장 제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영국 자체에 어떤 생산성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루는 하나의 제도가 다른데 그 제도 속에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공산주의라는 것은 결국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갈라먹는 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사고 개개인을 놓고 보면은 뛰어난 사람이 있고 조금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부분에 보면 이해를 빨리 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보면은 어떤 일을 보면은 덜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요. 거짓말도 좋아하고. 그런데
같이 열심히 뛰어난 자가 열심히 일해갖고 거짓말을 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랑 미 살려야 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의욕이 생기겠냐 이게요. 무슨 의욕이 거기에서 일어나겠냐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개발되지 않고 사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오는 현상은 무엇이냐?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생산성 감소다 이게요. 그렇게 논밭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갖다 엮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짓는 자가 없으면 수확은 없는 것이요. 수확은 없다고 봐도 돼요. 가꾸지 않고 그 씨를 안 뿌리는데 어디가 수확을 할 것이냐 이게요. 그러니까 생산성 감소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어떤 강제수용소를 낸다 놓고 막 할당량을 부여하고 공포감을 주어서 사람에게 막 준다면은 이거는 달라요. 그러나 냉계 평화시대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자국민에게 평화시대에 자국민에게 그러한 일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 된다면 그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국민들은 공산주의를 해야 할 하도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공산당이냐고 외칠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그 냉전이 오면 결국 당연히 공산주의는 쇠퇴하게 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설명했습니다. 단 하나 민주주의는 인간의 본질을 거기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벌써 적당히 세금만 내면 나머지는 자기지다 이게요. 그래서 부자가 돼서 남보다 잘 살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경쟁력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사회에서 생산성을 풍부한 생산성을 이렇게 나온다. 같은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모든 딴 데서는 본질을 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서 한 거는 어떤 본질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고 그 본질이 본질 속에는 어떤 일이 있다. 이걸 갖다가 계속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수 없는 것은, 어느 날 학문이 볼 수 없는 것은 그 학문에서 가장 밝혀야 할 본질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치, 경제. 자, 경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크게 나가면 그 역사를 보는 어떻게 사회가 발전해갔다 이걸 계속 논문을 써내서 밝히고 있습니다. 단 하나. 그 경제의 본질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계속 추구하면 사람은 의식으로 연결돼요. 자,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이건 내 자랑 걷는데,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가르치지도 않고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그냥 가정을 이루어서 결국 삽니다. 굳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여러분들 부자가 되면은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내가 버니까 내가 이 가정 다 돌보고 일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사실 지금 여기 서울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내보다 경제 이론에 박느냐? 절대 안 박습니다. 절대 안 박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의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의식.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전쟁처럼 합니다. 내하고 같이 일을 해본 사람 보면 무서울 정도로 일을 해요. 그게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절대적 내가 하는 일을 대해서 손해 안 가려고 합니다. 이게 경제 철학 중에 최고 철학이지. 무엇이 손해 안 가려고 열심히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살피고 손해 안 가려고 열심히 하는 그게
최고요. 이게 만들어지지, 의식이 만들어지지 않는 사과, 책 가지고 사업해가지고는 돈 못 벌이. 책을 가지고, 책 읽고 사업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 드문 거예요. 세상 물정, 그 의식이 세상을 보고 이해하고 그 세상과, 그 사이에서 무엇을 얻어내는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에도 이 어떤 사회에 있던 일이 의식을 변화시키고 이 의식이 사회를 만들어 창조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도나 역사 속에 있었던 어떤 교훈들이 인간의 의식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바꿔낸다는 것입니다.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이 의식이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사회를 만들고 하나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경제 원리예요. 바로 이 학교에서는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학교에서 다 배웁니다. 배우는다. 통계에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하나의 그런 논리는 빠졌지만 항상 본질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나보다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어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설명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고 오늘 거듭을 하죠. 질문 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 식구들께 하나 간단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사회를 배우지 않고 남에게 배우지 않고 남에게 의탁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19년을 놀면서 이 정도 살아가 유지를 하고 남에게 인심을 안 얻은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신을 망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항상 앞을 내다보고 대접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겠습니다. 이 일가 친척들이 내가 이 진리를 말하니까 듣기 싫어서 안 옵니다. 아무도. 그러나 단 하나 내가 무슨 일이 있다 이래서 소집을 하면 전부 뭐 사들고 쫓아옵니다. 빈손 안 와요. 전부 사들고 와요. 그래 와서 전부 다 좋은 말만 하고 갑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나의 처세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빌리 들어왔는데 대학 3학년짜리가 돈을 빌리러 왔는데 등록금을 안 줘도 그 사람은 와서 항상 내 칭찬을 합니다. 바로 그입니다. 등록금을 받아갔다면 그는 지금 좀 어렵게 살 거예요. 등록금을 안 받아가고 대학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잘 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이유가 있느냐? 사실 대학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지만도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하나의 상식, 어떤 토목이면 토목은 그 뭐 다리를 놓고 공사를 하는데 뭐 빔을 받고 이 그것을 뭐 지질을 갖다가 지질에 대한 이 설명이나 이해나 그다음 빔을 받고 뭐 그다음에 그 뭐 공구를 치고 그 다음에 이 다리 어떤 교각을 세우고 이런 걸 배웁니다. 뭐 건축학과 가면 집을 짓고 설계를 하고 집을 짓고 이런 걸 배워요. 그건 하나 있는 일에 대한 상식입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걸 배우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무리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 하더라도 의식이 똑바로 박힌 놈이 자본이 없어도 의식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 성향이 돼요. 처음에는 자본을 가진 자가 유리해 보일 줄 모르지만 또 시간이 갈수록 의식이 좋은 자가 유리해집니다. 이거는 하나의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고 그건 또 앞으로도 있게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돈은 그래서 내가 하는 소리가 삼촌 집에 와서 없는 돈 빌려가지고 대학을 갈 사람은 그게 초선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에 가야 됐으면 1, 2등을 해야지. 그 대학 안에서. 그래 되면은 어디 시험을 치면은 됩니다. 시험을 치면 되지만 1, 2등도 안 하고 뭐 중간 이하에서 나와서 어디 설계사무소나 건설회사에도 취직도 안 될 것 같으면은 아예 돈 안 빌려주면 악심을 묻고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 돈을 안 빌려줄 때 그냥 막 일을 악물고 장사를 시작하더니 너무 가서 그 월급제 그 운전수로 들어가가지고 허전히 뭐 거기서 일을 배우고 또 월급제 하다 보면 차에 싣고 다니는 게 트럭에 싣고 다니는 게 장사하는 물건 아니다. 그걸 공부하는 게 장사일로 배우고 해서 막 큰 돈을 벌이가 잘 사니까. 이 사람 야가 하는 말 조카가 하나 있는데 내 이야기만 지음애가 하면 막 비판을 하면은 막 개거품을 내고 지음애를 찍을 듯이 뭐라 하는 게요. 그죠? 그러면 뭐 이 생길들 찾아와서 취직 좀 시주시오. 내가 잘 나갈 때 취직 서면 시면 보증 서야 되는데 보증도 잘못 서면 내가 망하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야. 그 사람 다 보증은 당당히 봐야 되지. 안 되거든. 야야 몰라 취직을 하더라노. 니 학원에 가더라노. 내가 학원비 내가 대줄게. 그래서 20년 전에 테레비 냉장고 고치는 학원에 그 영두산 공원 올라간 데고 뭐 테레비 고치는 학원은 그거에다 보내놨대. 이게 이제 그게 테레비 그때 전자제품 처음 수십 년 때 나올 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자제품 부산 같은 데 일이 있다가 또 살 길이 없어서 뭐 이제 촌으로 올라간 촌에 같은 경우는 없어가지고 대전 그놈 그 야구정부 초리정 이제 촌에도 자꾸 발달하는 게는 테레비 냉장고 이런 거 사드릴까요? 그게 고장이 나니까 이제 맨 소재지에 걷다가 하나 방을 제껴내 하나고 소문을 내놓게 온 사방에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거보다 막 이 돈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나쁜 마음 좀 먹고는 막 부속 얇아진 것 이쪽에 뭐지 기시면 이 부속 못한다고 그건 띠가 지어가고 또 새부속 갖다 주니까 새부속 값에다가 일당 받고 요거는 부속 멀쩡 옮긴 게 가서 또 처리하면 또 딴 데 가서 뭐 고장나면 요거 물집이 있는데 요거 붙이면 된다고 갖다 띄우면 또 이제 떼돈을 벌리니까 그렇게 좋은 집 사고 놈도 사고 이렇게 이제 막 자랑에 불린 게 뭐라 하냐. 우리 삼촌이 은인이다 이게. 내가 그때 이거 찾아갔을 때 학원대이라고 돈 대준 사람이지 두설인데 두설 대준 사람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복종을 한다는 거요. 이게 바로 처세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이건 상세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세상 일과 사람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난 절대적으로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없는 사람한테 가서 더 괴롭혔습니다. 무시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 중에서 날 알면 아는 사람들 영도나 저 가면 남한 사람들 뭐 그건 막 깜짝이야. 왜냐? 부모도 없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거시니까 내 모기는 깜짝같이 보이지. 난 나쁜 사람을 하다가 놈을 해쳤던가 이런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울리 있는 게 요 불안성이 좀 만날 직업 없이 건들건들한 놈들만 어울리고 있어는 좀 그렇지.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내가 너를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편하게 컸지만 남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상황 속에서 컸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남을
대접하는 것은 바로 내를 대접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은 우리 집에 사람 많이 찾아옵니다. 이게 뭐 생명부지에 사람이 더 찾아와서 갈 생각을 안 해요. 참 내가 저녁에 내 이야기다 갈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걸 왜 그렇습니까? 저 4층에 원대기 사는 방 그 옛날 저방에다 올라가서 그거 좀 잘해요. 하고 나면 뒷날 올 때 이 또 갈 생각 안 하고 선생님하고 딱 붙는데 그거 참 반장할 일이에요. 그때는 없는 돈 내도 딱 포켓에 내가지고 딱 봉투에다 였습니다. 차비를 딱 여가 한 2만원 딱 해갖고 여기서 서울 요새 한 2만 5천 여가지고 새마을 서울 산다면 새마을 값 아예 여요. 여가지고 새마을 작포 한 장값 3만원 여요. 옛날에는 10,000원인게 새마을 딱 여가지고 봉투를 딱 막 아침 잘 미고 마누라가 멋진 소리를 큰일 납니다.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그래놓고 저기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좋은 말을 합니다. 참 이 말을 들어볼 때 내가 많이 배운 게 많다고. 그러나 항상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얻어야, 복세문 것을 얻어야 된다고. 항상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싶으면 찾아오라고 하면서 내가 이걸 내가 오니까 돈 생긴 데가 없으라고 봉투가 작지만 받으시라고. 이것을 새마 타고 오늘 올라갑니다. 오늘 나 진짜 오늘 가라고. 이게 어떤 사람은 돈 주면 돈 받고도 안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은 해야 되거든. 오늘 올라가시면 오늘 새마 타고 올라가시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라. 오늘이라는 그걸 해야 되고. 그래 오늘 가서 이제 돈 받고. 우리 역시 좋은 사람도 돈 받고 안 갈 수 있나. 그러니까 돈 주면 고개가 숙어져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까지 해줘서 고맙다고 감동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 갑니다. 감동을 하고 가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그걸 또 찾아오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내가 그렇게 해서 돈 3만 원을 써서 대접을 받을 일 같으면 대접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한테 더 있어서 손해가 가서 싶으면 일척 대접받을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올해 서로 골치 아픈 짓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의 감정이 섞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이 100%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거기에 내가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어떤 애가 내게 인사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사람은 만나러 와서 학교에 갔다 왔다 이리 하더라 이리 하면은 갔다 왔다 말하고 갔다 왔습니다 말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는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고로 들을 때는 갔다 왔습니다 하는 것은 존댓말이고 갔다 왔다 하는 것은 반말이에요. 금방 지나는 거예요. 그걸 몇 자 빼, 습니다 이걸 빼겠다는 거예요. 습니 이걸 빼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같은데 두 자를 빼야되니까 금방 있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듣는 놈이 금방 있는 놈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는 남의 감정을 돋구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감정. 왜냐하면은 감정을 돋고 돋볼 게 뭐 있어? 그건 시비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남이 뭐라 하더라도 내가 하기 전에는 절대 믿지 말라. 그리고 내 말을 내가 믿고 했다 하더라도 나도 이제 이 55이 돼야 깨달은 게 여러분들은 빨리 이야기를 들은 게 이건 큰 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오는 그 가치요. 무엇이냐? 나도 사실 이런 게 유의 안 받다는 게요. 말이라는 것은 전달 과정에서 항상 감정이 섞이게 돼요. 부처의 가르침이 전달해 오는 과정에서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요. 그와 같이 우리도끼리도 하는 말이 전달 과정에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도 그 표현 과정에서 자기의 감정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것은 말의 의미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이 있는데 그게 15번만 이리 전해져 와서 하면 5사람의 감정이 거기 들어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은 크게 쏟게 된다는 것이요. 자, 쏟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는 그 대항심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무엇이 상대에 대한 의심을 갖게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의 의문을 갖게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문을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시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죽을 짓을 했다면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물어봐야 돼요. 왜 당신은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는가? 난 당신을 이해하고 싶은 게 당신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해야죠.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은 게 당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달라 이게요. 만일에 솔직하게 안 한다면은 그것이 또 가장이 돼서 우리에게 더욱 큰 의심을 갖게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면 그 다음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일들이 존재하고 이 일들 속에서는 매우 이 처세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남의 지도자가 되려 하는 사람은 이 처세가 매우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충분히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동네에 돌아가서 만일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왜 싸우냐? 물어본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좋은 중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뭘 그걸 가지고 싸우느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안 했지. 당신 이런 일 안 했지요? 하면 안 했다 이러거든. 당신 이런 말 했지요? 했다 이러거든. 그것은 이런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사람의 말을 당신이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느냐? 한 적이 있다. 그럼 당신 이 일이 하나의 전달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생긴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시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전부 다 보면 사주팔자가 다른 것은 그 시각 자체가 다른 것 같은 것이 사주팔자가 다르지 않느냐? 그 사주제의 집에 가면 다 맞다 이러면 사주제에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고 함께는 그 오는 게 각기 들어보면 하루네 그 옆에 들어보면 다 각기 다른 사정이 있고 다 틀린다 이게. 그러면 그것은 시각이 다르다. 시각이 다른 사람끼리는 자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여기에서 보태지든가 빠지면 사람의 그 말이 다시 돌아서 나의 귀에 들어올 때는 충분히 감정을 유발시킬 정도의 말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게 나는 응 했는데 그것도 응 하고 왕 하더라 이렇게 붙이고 저 살때 더 붙이면 왕이지 그래서 이러고 나는 왕 이 새끼 하더라 이렇게 살때 지금 10명만 가서 10장만 붙여주면 이거는 충분히 사람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말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라는 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가, 이 말을 매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처세에서 매우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한 이런 말은 사실이지 돌아가서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 여럿이 앉았을 때 좋은 중재 역할을 하고 좋은 의미를 부여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옥스퍼드 대학은 그 성공회가 그 진 건물이더만 성공회, 영국의 성공회. 그런데 그 대학 안에서 이제 교수이고 그 대학의 대학 교회의 목사 한 사람 붙잡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말을 한다면 그들은 당장 반발을 해오고 내 말을 안 들으려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나는 먼저 그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딱 앞에다가 우를 쳐놓고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친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방관할 것입니다.
충고할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지적해서 그 친구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깨닫게 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 친구가 하는 일을 계속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까, 나는 그 친구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심하고 나는 당신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신같이 잘생기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왜 목사 짓을 하고 있느냐? 그 사람 어리둥절해요. 당신같이 잘생기고 똑똑해 보인다니까 기분이 좋아하더니, 기분이 좋아하다가 왜 당신이 그런 어리숙은 짓을 하고 있냐? 왜 무슨 내가 어리숙은 짓을 하느냐 이야. 당신이 기독교의 비밀을 아느냐 하게 모른다 해요. 당신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주장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주장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실이지 인간의 신실을 눈멀게 했다는 거예요. 유태민족이 멸망한 것도 성경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고, 2000년 동안 유태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박해를 받은 이유도 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또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 예수 오면 때리지죠? 이렇게. 아니, 안 때리진대. 그걸 어떻게 보장하냐. 인자는 자기들 예수를 많은 세상에 알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가 오면 절대 안 돼. 그럼 예수가 오면 포가 있냐, 이게요. 포가 있냐, 이게요. 예수가 오면 포는 없고, 또 옛날처럼 거기에 진실한다라면 진리를 말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당신들은 저는 혼란만 생기는 말이고, 도저히 그 의식에 닿지 않는 말을 할 것인데 어떻게 당신들이 그를 죽이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냐 말이요. 내가 그걸 물었어요. 그 가르침이 뭐 있느냐? 뭐 이런 가르침이 있다.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은 당신이 이미 읽은 사람인데, 당신이 말로 하면은 짧은 시간에 통하지만 내가 영어도 모르는데 그 성경책 들고 있으면 말 거냐? 말로 하자. 무슨 가르침이 있냐 이게. 그렇게 구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공박을 해놓고, 네 시간이 있느냐? 나는 예수가 당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안심을 해도 좋을 것은, 분명히 나는 예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 분명히 이야기, 그러나 예수가 당신들이 기독교를 몸을 닦고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하겠다 하면 난 새로운 가르침을, 예수가 전하지 못한 새로운 가르침을 당신에게 할 텐데 노은기 가져오겠느냐. 노은기를 준비하겠다. 노은기를 준비하고 네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랬는데, 그때가 6시쯤 됐는데 그 대학 학장이 오더니, 이 사람 약속에 대해서 6시에 약속에 대해서 자기가 가야 된다고 좀 보내달라 일 사가지고, 그래갖고 막 보내주고 말아요. 중요한 문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상대가 절대적으로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먼저 못을 딱 박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함부로 말을 하면 자기가 듣긴 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그 말을 상대에게 충분히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생각해요. 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매우 세상을 속이고 인간을 속이고 세상에서 세상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면은 충고, 지적, 충고, 그리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주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상대 그 말을 빼고 듣는 사람은 또 그 말을 들어서 빼든가 보태서 전하게 된다. 이래 될 때 그것이 한 바퀴 빗 돌아서 말을 한 사람의 귀에 들어올 때는 상당하게 그 말을 들을 때 난감할 때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좋은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를 대접해 줄 것입니다. 사무의 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동과 말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면 깨달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러한 노력 속에서 좋은 자기가 태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말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다든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면 더욱 상세하게 그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12일 날은 적십제회관에 할 게 사람들도 옆에 좀 연락해서 좀 많이 듣고 오고 먹고 좀 뵙고도 갔다가 동네 어디 부검 좀 붙이고 배꼽한 같은 거 있으면 좀 붙이고 그래 하면 저 수산도 어디 수산 저기 붙일 때 있거나 2장 붙이나 가서 배꼽 있는 게 2장 붙이나 해서 그 세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밀양 쪽에 간 사람이 밀양도 붙여놓고 질문 없고 하면 수박 아까 누가 사오더니 수박도 한 뒤에 깨놓고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가면서 그래 와 덥나? 요걸 좀 열어놓지 저 한내 우리가 항상 여기 배우는 길이 그렇게 이렇게 이제 볼장 굳어서 우리가 항상 최고의 가르침은 있는 일 속에 있으니까 있는 일 보고 또 있는 일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일을 서로 알리고 그게 우리 자신을 우리들 잘못된 사고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는 길이에요. 제가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가 무슨 절이 돼요. 그 건물이 굉장히 절인데요. 진짜 요즘 오전 내내 그냥 연수하는데 벌써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앞에 걸어놨대요. 그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Soll ich dann auch nicht Meister 이 사람이 결국은 기성봉이라서 맞춤이 돼요. 오늘 사소를 가시면 그러면 그것이 다르다고 그래. 생겼어. 요거 하나 요리 하나 사왔고 요거 치고 좋은 하고 한번 골라가 관계 하나 골라서 그 눈이 막네. 나도 모르겠어. 외국 생활 많이 해야겠다.
오늘 이 세계가 나의 도움 없이 인류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이 들더라도 하나의 사람들을 좀 인도를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일을 좀 활성화할수록 신경을 좀 쓰다가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해보면 관심 없는 사람한테 자꾸 관심 없는 얘기하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만일에 이 하나에 먼저 이야기를 하라고. 만일에 어떤 길을 가다가 보물을 봤는데 그 보물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좋겠느냐 안 해주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지. 그러니까 안 해줘야 되지. 그걸 왜 해줘야 되냐. 그건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러면 그래서 해주고 싶은데 진짜 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꼭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해주면 안 된다면 뭐 할 수 없지 못하는 거지. 근데 꼭 좋아하는 사람이 한테는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야기해야 되겠다. 니한테는 이야기해야 되겠다. 당신에게는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러면서는 난 이 세상에서 다이아가 최고 보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결국 세상에 가장 큰 보물은 있는 일을 바로 아는 것이더라고. 그 있는 일을 바로 아니까 전부 부자가 돼서 다이아도 사고 고갑도 사고 좋은 집도 짓고 다 잘 살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있는 일을 누가 아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동키호테 같은 사람이 어디 앉아가지고 저 서면 봐서 앉아가지고 자기는 다 앉아 샀는데 내가 그거 갔는데 난 딴 건 모르고 사생활을 쳐라 이 다음에 어떤 인과관계, 그 다음에 나의 은혜, 그 다음에 세상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일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할 듯 말 듯 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전부 다 무엇인가 싹 마음에 들어오는데 왜 당신 말을 들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말은 너무 보물이기 때문에 네게 너무 큰 보물이기 때문에 너무 네 눈이 보시갖고 그게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항상 어떻게 상대에게 말을 붙이느냐 그냥 말 붙이지 말고 그 유머가 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사람의 유머 감각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와서 그럼 돼. 내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상대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럼 이번에 일요일날 그 학원에 되면 선생 한 2시 듣고 온나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 참 재밌는 것은 재미가 그 아들 와서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니는 재밌다 해야 돼. 재미있는 것은 딴 사람은 고개를 돌려가지고 마이 동풍인데 말을 해봤자 동쪽이다 이러면 딴 사람 저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뜻도 안 하는데 혼자서 신이 나도 개거풍을 가지고 이래하는데 이주일 코미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란 말이야. 그래 네가 오라고 이거 사정을 해. 그래 갖고 니 여기서 돈도 번다 이거 또 들어주는 사람 그 말 들어주는 사람 커피값 네가 내야지. 넌 한 사람을 위해서 진짜 아까운 돈 3,000원 쓴 거예요. 니도 안 마셔도 되는데 이렇게 집에서 끼리 한 50원도 안 치는 걸 갖다가 1,500원 걔 때문에 1,450원을 내보내기거든. 그러니까 그때 1,900원 돈을 아껴 쓰라도 그럴 때는 좋은 일이니까 써서 그렇게 해.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뭐 대단하니 어쩌니 이럴 게 없어.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나는 많이 웃는다 가서 배꼽을 잡는데 아니 안 웃었지만 상대 재밌으라고 너는 듣도 않는데 많이도 풍기인데 막 통키호테처럼 막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웃긴데 이래 해가지고 이러면 세계 없는 것들이 웃긴다는 말 듣고 따라온다.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들어보고 있는 일을 바로 아는 것이 세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야. 세상 일을 바로 보면 하는 일마다 복을 기회가 오니까 뭐 그까짓 거 다해반지 그런 거 사는 거 그거 뭐 보석 사는 그게 무슨 문제냐. 그래서 어떻게 종교 쪽에 주로 질문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 질문을 많이 종교 쪽에도 질문을 많이 하고 그 인류 문제 같은 거 뭐 현상 같은 거 질문 많이 하고 정치 문제에도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고 그렇지 뭐 제사 지내지 말고 마지막 동안 누가 붙었는데 오늘 부동시 아침 전화 왔는데 어제 경험에는 좀 왔다가 또 갑자기 숙소에 갔대요. 누가? 부동시가 내일 제가 내일 제가 드릴게요. 온라인으로 내려도 됐거든요. 어제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얘기 듣느라 빠져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 본문을 같이 나누는 게 좋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혼자 가질 욕심으로 그냥 두 사람이 듣고 지나가다가 그 보물을 자기조차도 잊어버리는 게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누를 범하는 게 너는 좋다고 생각하느냐 이 물어봐. 물어보면 그 보물을 같이 나누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이 말한단 말이야. 그럼 그때 그렇다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보물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다. 근데 그 보물이 뭐냐? 이 보물은 천하의 보물인데 사실 이 보물을 석가모니나 예수나 노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이 이 보물단지를 콜라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못 보게 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보물을 저 다이아몬드도 세상의 뜻이 만든 거죠. 이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게 하는 일, 그 자체가 가장 큰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아는 게 가장 큰 보물이라는 거예요. 난 내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자기는 그것을 안다 이러는데 난 사실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 당신이 같이 가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처음에 바쁘냐 물어가지고 안 바쁘다 하거든 그래야 돼. 그래야 그날 간다 약속을 되지. 그러고 보면은 그날 내가 바쁘다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며칠날 바빠요 이 물어 일요일날 안 바쁘다 이러면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난 항상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 사람들한테
충고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떤 일을 목격에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들 물어보겠다. 이래하고 상대가 거절을 못하도록 강요를 해놨다. 그래서 잡았어야지.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듣고 절대적 내한테 잘못됐다는 비방은 안 한단 말이에요. 물어보고 했으니까. 안 물어보고 하면 저 사람 기가 막히는 소리를 갖다가 무슨 헛소리를 했다. 뭐 미친 소리를 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내가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안 했지. 차이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감정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절제할 수 있는 일이나 그건 절제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행동하는가를 그걸 봐야 돼. 나를 보는 게 제일 낫지. 이제 해석을 하기 전에 완벽하게 말을 전달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 할 때 내 말이 완전하게 들은 이야기가 완전하게 당신에게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 나도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사람들 보고 카세트나 이런 걸 따라서 자기 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항상 있는 일을 이야기하지만 그 있는 일을 바로 아는 게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카세트 같은 거 이런데 녹음을 하라고 한분이 말했다. 있는 일을 바로 아는 게 이게 바로 중요한 일이다. 그럼 무슨 있는 일이 뭔데 이라면 세상에 있는 거 자체가 모두 있는 일 아니냐. 저 나무가 말라지는 것도 저 가리켜서 거기에 잎이 하나 나면 저 나무에 잎이 말라진 것도 있는 일이고 당신하고 내하고 만난 것도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저녁을 먹어야 되는 일도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현역 총각이 장계를 가는 것도 있는 일이고 장계 결혼하는 것도 있는 일이고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있는 일을 전부 다 말할 수 있느냐.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있는 일이고 콩을 심은 콩이 나는 것도 있는 일이고 너무 있는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진실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의 진실을 규명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알게 되고 그렇게 있는 일을 하나하나 알게 된다. 그러다 보면 많은 일을 알게 된다. 많은 일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있는 일을 통해서 복되는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우리 자신 있는 일을 알면 우리 자신을 망치게 하는 일이 반대로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하면 됩니다. 근데 저번에 연기법을 설하실 때 그 내용 중에서 만나는 인연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어떤 좋은 결과를 좋은 원인을 거기서 얻게 되면은 좋은 또 결과가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거기서 좋은 원인을 짓지 못하면은 그것은 만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고 나쁜 인연을 짓게 되면 그 만난 것 자체가 오히려 본인에게 역효를 가져오는 마이너스 현상을 가져오는 일이 되고 만다. 이렇게 됩니다. 내 말은 그게 진리의 말은 이렇게 말해야 돼.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말해야 된다. 내가 말을 할 때나 혹시 이 말이 당신의 머릿속에 혼란을 가져온다든가 지루함이 들거다. 내게 이야기해서 내가 말을 준비하겠다 이래야 돼. 왜냐하면은 그래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데 이러면 이 세상에는 말 속에도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높은 차원의 말을 하면은 그것을 사람의 시각에 닿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난다고 말했다. 내가 당신보다 절대 나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이 우리가 듣기에 혼란을 주는 말이었다. 이렇게 관심을 끌어갖고 이야기해서 니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게요. 내가 이걸 54년이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런 말이 사람의 말 속에도 시각이 다를 때는 같은 걸 놓고 말을 해도 서로가 동문서다 서로가 다르게 본다는 거죠. 이런 거 시각, 동문서다 있던 말